돈 많아도 은퇴하면 끝이 아니냐. 노후 생활비의 공포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문장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이름에 숨이 붙어 있었고 통장은 매달 다시 차올랐다. 그 덕분에 돈을 쓰면서도 바닥을 상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는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다. 들어오는 돈은 멈추고 나가는 돈만 남는다. 그 순간부터 돈은 자산이 아니라 속도로 변한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집도 있고 자산도 충분하다.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은퇴 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생활비다. 병원비와 약값,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떠안은 세대의 책임, 부부 사이의 미묘한 갈등에서 생기는 소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지출, 그리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일상의 비용들이다. 이것들은 은퇴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통장을 통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 근교에 사는 한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고 퇴직 당시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불렀다. 자녀 둘은 이미 독립했고 아파트 한 채와 금융 자산도 넉넉했다. 그는 은퇴 첫 해를 인생의 보너스라고 표현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골프를 치고 아내와 여행을 다녔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다. 생각보다 병원이 잦아졌다. 젊을 때는 참고 넘겼던 증상들이 하루가 다르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건강검진 이후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고 보험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생겼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었지만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외식과 취미에 쓰는 돈이 늘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마찰도 잦아졌고 각자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그는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자산은 여전히 많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이 평생 나를 버텨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례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60대 초반 부부다.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건물 하나를 마련했다. 월세 수입도 있었고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는 부부로 불렸다. 은퇴 후 그들은 조금 느린 삶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녀의 결혼과 손주의 출산이 이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반복됐다. 명절과 가족 모임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큰 비용이었다. 아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문화생활을 원했고 남편은 건강을 이유로 운동과 치료를 병행했다. 월세 수입은 그대로였지만 생활비는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었다. 돈을 쓰는 순간마다 계산을 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편하게 결정하지 못했다. 외식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 망설임이 생겼다.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현금 흐름은 늘 빠듯하게 느껴졌다. 부부는 어느 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답은 간단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퇴 전에는 돈이 부족하면 더 일하면 됐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선택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같은 지출도 훨씬 무겁게 느껴진다. 작은 병원비 하나, 작은 여행 하나가 미래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 공포는 자산이 많아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활 수준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온다. 한번 올라간 삶의 기준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노후 생활비의 진짜 공포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년은 알 수 없고 10년 뒤는 상상조차 어렵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종종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쓰면 불안하고 안 쓰면 허무하다. 이 사이에서 마음이 조금씩 마른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에 도달했다. 노후를 버티는 힘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라는 것이다.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중요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생활의 중심을 다시 정리했을 때 비로소 불안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야. 다만 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시작일 뿐이다. 더 이상 돈은 자랑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함께 오래 가야 하는 존재다. 노후 생활비의 공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려준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다. 돈이 많아도 은퇴하면 끝이 아니라는 말은 겁이 아니라 경고다. 준비란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정된다. 그 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돈은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 된다. 그것이 노후가 견딜만해지는 순간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은 여전히 자산의 총액에 머물러 있다. 얼마를 모았는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노후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다. 은퇴는 재무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전환이며 이 전환에 실패할 때 생활비는 공포가 된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한 지출 목록이 아니냐. 그것은 시간과 심리와 관계가 뒤엉킨 결과물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생활비가 루틴 속에 묻혀 있었다. 출근과 퇴근, 회식과 휴가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돈은 자동으로 흐르고 자동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시간이 비어 있고 그 빈 시간은 곧 선택의 연속이 된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그 지출은 다시 불안으로 돌아온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생각보다 하루가 길고 생각보다 쓸 일이 많다는 고백이다.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달라진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비와 관리비 체감도 커진다. 무엇보다 심리적 보상 소비가 늘어난다.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위로, 미래에 대한 불안, 오늘의 허무함이 겹치면서 지출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착각은 자산이 많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자산은 충격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산이 많을수록 생활 수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데 더 큰 저항이 생긴다. 쓰던 방식대로 쓰면서 불안해지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노후는 점점 버거워진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 통제가 아니라 지출의 의미 재정이다. 무엇을 위해 쓰는 돈인지, 그 돈이 삶에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생활비는 계속 늘어난다. 반대로 삶의 중심이 명확해지면 지출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은퇴자 중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아끼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을 단순화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부부와 가족이라는 변수다. 은퇴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을 바꾼다. 대화가 늘어나고 갈등도 늘어난다. 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비가 반복되면 생활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커진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 관리는 가계부 이전의 관계의 관리이기도 하다. 은퇴 후 생활비 공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일정한 현금 흐름, 지출의 상한선, 일상의 루틴, 그리고 역할의 유지가 결합될 때 돈은 다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온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노후 생활비의 공포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생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쓰는 돈은 언제나 불안을 낳는다. 반대로 삶의 속도와 크기를 스스로 정한 사람에게 돈은 공포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불안을 안고 있을 것이다. 아직 은퇴 전이거나 막 은퇴를 시작했거나 혹은 이미 은퇴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 위치가 어디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노후는 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돈은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삶이 분명해질 때 돈은 그 곁을 지켜준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통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질문을 정리하는 일이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누구와 얼마나 연결되어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후 생활비의 공포는 관리 가능한 걱정으로 바뀐다. 돈 많아도 은퇴하면 끝이 아니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여기 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기준, 다른 속도, 다른 구조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그것이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론이다.